오케이. 일단은 음악을 불러오죠. 여러분이 뭐 사용하는 부금, BGM 뭐 불러오셔도 되고, 가요나 팝송 불러오셔도 되고요. 네. 자, 유튜브에서 받은 음악을 전 쓸게요. 네. 어, 윈도우 탐색기에서 끌어서 놔도 되죠, 이렇게. 메리골드. 그 다음에, 자, 다음, 새 컴포지션을 만들고요. 1280-720으로 하시면 되고, 뭐 시간은 25초 정도 볼게요. 백그라운드는 검정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솔리드를 추가해야 돼요. 컨트롤 Y, 솔리드를 추가하시고, 네, 여기는 이제 사운드 키가 들어갈 거고요. 색깔은 관계없어요. 네. 이펙트 패널에 레드 자이언트 트랙 코드 사운드 키를 적용하시면 되고요. 자, 뭐 많이 배웠죠? 3D 스트로크, 에코 스페이스 어제 했고, 폼, 룩스, 미르, 샤인, 사운드 키, 스타글로우.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음악을 뭐 하나 내려줘요. 네, 저는 이 음악을 쓸게요. 네, 아침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레이어에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음악대로 이렇게 이퀄라이저 일단 나와요. 네. 뭐 이어폰 들어보셔도 되고요. 일단은 레인지 1이 체크되어 있을 거고요. 우측에 지금 여기 출력 아웃풋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렇게 지금 요쪽에다 맞춰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끌어다 요렇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레인지 1이거든요. 레인지 1에 코너 1, 코너 2의 좌표인데 요 지금 올라오는 출력 그래프에 그거에 맞추면은 요거에 맞춰서 우측 출력 값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인지 2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걸 액티브를 체크하시면은 레인지 2가 있고요. 레인지 2는 좀 가운데 좀 많이 올라가는 음에다 맞춰볼게요. 요거 이제 한 칸을 잡으면은 한 칸의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나타나고요. 두 칸을 잡으면은 이 두 칸의 평균 값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범위 요 범위 안에서의 그 비율대로 우측에 아웃풋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지 3번까지 줄 수 있는데 여기 체크하시면은 이제 레인지 3은 그 옆에 있는 거로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조금 약간 고음 쪽으로 잡아볼게요. 오늘 높이를 여기가 좀 낮으니까 이제 범위를 좀 높이를 낮췄고요. 이렇게.
이쪽은 제 범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낮추면은 이게 높이가 좀 더 나오거든요. 자, 일단 요 좌측이 저음, 우측이 고음인데 이상 요런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 각 주파수별 출력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세 개를 범위를 선택해서 그거를 이제 아웃풋 값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요. 뽑아내는 거는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커맨드에 어플라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예, 뭐 확인 하시면 되고 키프레임이 생겨요. 그래서 U자키 눌러 보시면은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키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죠. 제가 지금 시험 버전 상태에서 10초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요거 이제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 값이 예전에는 그 뭘로 했어요? 그 mp3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키프레임 어시스턴스 여기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스로 뺐었죠. 에펙 자체는. 근데 요거는 레프트 출력, 라이트 출력. 그래서 그 좌우 출력을 바탕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음의 높이에 따라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근데 지금 이 사운드 키는 내가 음역대를 고를 수 있어요. 음역대를 골라가지고 그걸 출력해 낼 수 있고요. 한 번에 3개만 쓰냐? 아니야. 이거는 사운드 키를 뭐 2개, 3개 주면은 뭐 6개, 9개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운드 키 레이어 복제 하셔가지고 음역대 바꿔서 또 출력 어플라이 하면은 또 값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개라도 뽑아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출력 나온 거를 여기 아웃풋 1번 그래프 에디터 눌러보시고 요거는 밸류 그래프로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좀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요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 데이터가 만들어져 나오고요. 아웃풋 2번은 지금 중음에 대한 데이터. 아웃풋 3번은 고음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숫자 데이터 보는 거는 예전에 그 배웠던 컨버트 오디오 듣기 프레임 요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이 아웃풋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제 익스프레션으로 연결해서 다른 이펙트나 모션에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이 데이터 값으로. 그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여러 이펙트들을 활용하는 거 다 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좀 더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폴업가 있는데 폴업에 보시면 이게 폴업가 감쇄잖아요. 감쇄. 그러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값을 떨어뜨릴 것인가. 인스턴트는 이제 이건 즉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디오의 그 높이에 맞춰서 똑같이 데이터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는 좀 값이 떨어질 때 얘가 좀 직선적으로 떨어져요. 얘는 얘를 좀 다시 해봐야 알겠죠.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좀 부드럽게 떨어져요. 약간 그 딜레이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자, 요거를 3개를
일단 키프레임을 다 지우시면 돼요. 그냥 뭐 취소하는 거는 그 스탑워치 빼주면 다 지워지죠. 그러고서 이거를 리니어로 바꿔볼게요. 폴어프를 3개 다 리니어로 바꿔보고 어플라이를 줘볼게요. 레인지 2번만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요. 제가 이걸 리니어로 했고 리셋을 했고요. 다시 키가 생성되시나요? 아우 라이 시험 버전이라 되는데 원래 됐는데 일단은 사운드 키 지우고 다시 줘볼게요. 음악을 바꿔볼게요. 자, 이거는 지우고 저음이 좀 잘 나오는 음악이고요. 저음이 이쪽이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잡고 레인지 2 이쪽으로 잡고 자, 뭐 저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일단 중간 저장할게요. 세이브. 9월 6일이고요. 사운드 키 얘가 지금 이펙트를 줬을 때 딱 한 번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해졌는데 익스포넨셜로 놓을게요. 이거를 폴어프를 익스포넨셜은 조금 딜레이 되면서 떨어지는 옵션이거든요. 익스포넨셜로 해보고 안되면 에펙을 뭐 껐다가 다시 키면 되니까. 자, 범위를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맨 위에 보면은 여기 스펙트럼 어드저스먼트가 있고요. 여기서 기본 스케일을 통해서 기본 출력을 또 조절할 수 있고요. 너무 음악이 작으면은 기본 스케일을 조금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정도 돼요. 베이스, 미드, 트래블 이렇게 돼 있어서 저음, 중음, 고음 기본 값을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오게 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음이 커지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스펙트럼을 보정하는 그런 용도고요. 이거는 이제 어플라이 하기 전에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스무드니스는 좀 변화가 될 때 좀 부드럽게 잡는 거고요. 약간 그 믹서, 그 오디오 믹서 그런 약간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하고 짠. 일단 어플라이 해보고요. 안 나오면 새로 시작하려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세이브 하고서 자 이제 어플라이 껐다 키고서 어플라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키프레임이 생성돼요. 그럼 이제 아웃풋이 나오고요. 지금 익스포넨셜로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곡선으로 떨어져요. 값이
이렇게. 네, 실제보다 조금 이렇게 늦게 떨어지는 약간 그런 그래프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 우측의 아웃풋 출력 값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엑스포넨셜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스는 이제 누적되는 값으로 나오는 데이터,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폴오프의 옵션이 뭐 그렇게 있고요. 이제 효과를 한번 줘서, 예, 연동을 해볼게요. 그래서 솔리드를 추가할게요. 솔리드는 여기다 이제 3D 스트로크를 줘볼 거예요. 여기다가 화이트 솔리드, 우측에서, 예, 3D 스트로크 트랙 코드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프리셋에서 뭐 모양 골라주면 되죠. 일단 그냥 베이직 서클로 할게요. 뭐 다른 모양 하셔도 돼요. 뭐 스퀘어나 스타나 트라이앵글 하셔도 되고요. 일단 지금은 뭐 복잡한 모양 말고 좀 단순한 모양으로. 그 다음에 뭐 컬러는 바꾸셔도 되고요. 두께는 좀 얇게 한 2 정도 놓을게요. 그 다음 복제할 거라서 아래 리피터 열어서요. 리피터에 이네이블 체크하시면 되고요. 인스턴스를 물론 키로 제어할 수도 있고, 오페시티를 낮추면은 또 이렇게 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다 제어가 돼요. 그래서 오페시티로 제어할 수도 있고, 인스턴스 개수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인스턴시스를 일단 10 정도 주세요. 10으로 주시고, 오페시티를 키모션 해볼게요. 그래서 거기 리피터의 오페시티 스탑워치 알트 클릭 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쭉 보시면은 여기 3D 스트로크에 오페시티 익스프레션 들어가 있죠. 요거를 아웃풋 뭐 1번이나 2번? 1번이 저음이니까 아웃풋 1에 연결해 볼게요. 네. 바깥에 클릭하시면 완료. 자, 이러면은 렌더링이 느려지면은 이 음이 아웃풋 1에는 지금 이렇고요. 요거보다는 좀 약간 중음이 더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웃풋 2로 바꿀게요. 익스프레션을 다시 달팽이 당겨서 아웃풋 2로 바꿨고요. 바깥에 클릭.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션을 줄 수 있는 거죠. 변화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출력해 가지고 다른 이펙트 등을 제어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사운드 키 레이어 선택하시고, 옵션 보면 레인지 1에 이제 폴오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웃풋 민 맥스 있죠? 요거는 이제 내가 데이터를 출력할 때 어떤 기준으로 출력할 건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0에서 100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아웃풋 값이 0에서 100 사이 값으로 나온 거고요. 오페시티 같은 데다 쓰려면은 이제 0에서 100으로 제어를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떤 이펙트는 값이 뭐 0에서 1 사이인 경우도 있고,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에서부터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어떤 이펙트는 또 뭐 예를 들어 각도라든가 뭐 로테이션이나 에볼루션 같은 경우는 각도로 제어되죠. 그럴 때는 0에서 360 값으로 출력되는 거로 쓰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종류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값을 뭐 무조건 그 오디오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키프레임 뽑는 거는 0에서 100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뭐 곱하기 나누기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수고는 좀 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커스텀은 아마 이거 직접 지정하는 거예요. 커스텀으로 하시면은 여기 민하고 맥스 값을 직접 지정해서 나는 뭐 0부터 1000의 데이터로 뽑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웃풋 아니 밑에 그 어플라이 하기 전에 미리 다 설정을 해놓고 가는 거고요. 야, 멈췄어. 자, 다시 요거 0에서 100. 네, 그렇고. 자,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어플라이까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그래프 엘레멘트 열어보세요. 네. 요게 이제 내가 에펙 디자인에서 뭐 사용할 요소들을 빼거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로가리스믹 스케일. 얘는 지금 요 파란 수평선 있죠? 그게 이제 로그 함수 그래프, 로그 함수 기준점. 요거는 체크를 빼시면은 안 보이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지금 동영상 출력하면 나오는 거야. 여기 지금 보이는 요소들은. 그래서 동영상 빼는 거고요. 스펙트럼 이제 안 쓸 경우 빼는 거고, 셀렉션 레인지는 요거 초록색 박스, 그 다음에 아웃풋이 우측의 아웃풋, 컬러 맵은 얘를 단색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요소들을 뺄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웃풋은 뭐 출력하는 걸 알아봤으니까 이제 숨겨놓을게요. 아웃풋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요 자체를 갖다가 이제 디자인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요 이퀄라이저 그래프 있죠? 요거를 요 자체를 그러면은 이제 3D 스트로크는 숨길게요. 이거는 숨겨놓고 이제 사운드 키만 보고요. 다시 맨 위로 올라갈게요. 가면은 거기 어딨냐? 컬러 맵. 그 트래블 밑에 보시면 컬러 맵을 열면은 옵션이 쫙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잡거든요. 이게 뭐 여기서 프리셋 요건데 뭐 이걸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컬러를 수정할 수도 있고, 뭐 빼버리고 다른 컬러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노란색이 가운데로 오게. 이런 식으로 색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레디언트 호리존탈, 버티칼. 버티칼은 이제 이렇게 아래 위로 되는 거고, 일단은 호리존탈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즈가 있어요. 퀀타이즈 체크하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박스가 돼요. 우리 쉐이프 네모 그려가지고 이퀄라이저 한번 했었죠. 네, 뭐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되고요. 그 퀀타이즈 밸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절하면은 박스 크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퀀타이즈 밸류 얘를 낮추면 이렇게 높아지고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퀀타이즈 밸류를 한 32 정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필 세그먼트가 이제 그 간격 설정이에요. 필 세그먼트 100에 가까워지면 딱 붙고 낮추면은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근데 0이 된다 그래서 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필 세그먼트 한 45 정도 하면은 요 정도 간격이 되고요. 기본 값을 좀 높일까요? 제가 위로 올라가서 트래블 쪽을 좀 올릴게요. 트래블 쪽을 한 1.5 정도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도 올릴게요. 베이스랑 또 서브 베이스가 있는데 이게 서브 베이스는 완전 저음이고요. 얘는 거의 50Hz 이하. 베이스가 이제 한 대충 한 100에서 200Hz 그 사이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서브 베이스를 한 1.5 정도 올렸고요. 베이스는 한 1.1 조금만 올릴게요. 이렇게 4단계로 지금 출력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거는 스케일로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단 형태를 디자인을 쓸 수 있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좀 멋을 그려볼게요. 이 자체로도 뭐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일단 초록색 박스는 지금 안 쓸 거라서 뺄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 엘레멘트에서 셀렉션 레인지 체크를 빼줄게요. 이렇게 요거는 칼라맵하고 스펙트럼만 체크되어 있고요. 네, 이런 상태. 저는 기본 스케일을 조금 키울게요. 한 1.4 정도로. 이렇게 좀 잘 나오고요. 자, 얘를 이제 변형할 건데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 어드저스먼트가 사운드 키 위에 보게 하시면 되고 자꾸 렉이 걸리네요. 이펙트를 찾을 거예요. 지금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폴라 치시면은 이렇게 폴라 코디네이트 나와요. POLA 치시면은 혹시 써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요거 그 쇼츠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거 볼까요? 여기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드저스먼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인터폴레이션을 올리면은 얘가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는데 지금은 얘를 그 폴라투 렉이 아니라 이건 원형을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고 렉투폴라 하면은 이제 사각 이미지를 이제 동그랗게 만드는 거거든요. 평면적으로 그 CC 스피어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게
구체고 얘는 그냥 원, 서클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렉트폴라로 하시고 이거는 인터폴레이션 100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를 이제 동그랗게 감싸게 맞춰야 되는데 이 사운드 키의 그 트랜스폼, 지금 사운드 키 레이어에서 여기 트랜스폼을 여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거기 포지션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포지션을 이렇게 포지션 X, Y 이걸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체크를 빼시고요. 요 가로축은 요걸로 넓혀요. 그래서 스케일 X는 한 160 정도 잡으시고 스케일 Y는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은 얘가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근데 미니미가 됐죠. 일단은 스케일 그 버티칼 값은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요 포지션으로 이제 조절하는 거거든요. 포지션의 그 Y 값을 조절하시면 이게 밖으로 쫙 넓혀지고요. 가운데 그 동그란 영역이 되고 포지션 X 값으로 이렇게 회전을 만들어요.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요 정도 크기 되게 잡으시면 되는데 요 개념이 잠깐 어드저스먼트를 꺼보시면 되고요. 어드저스먼트 꺼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고요. 지금 이 스케일 있죠? 스케일이 그 좌우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딱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이퀄라이저가 오른쪽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베이스를 조금 증폭할게요. 그래서 그 오른쪽부터 여기까지 이퀄라이저가 이렇게 꽉 차게 그 스케일하고 포지션을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아래쪽에 스케일을 한 165 정도 주시고 X값, 포지션을 한 800, 한 4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은 여기 끝에까지 꽉 찰 거고요. 그리고 요 위에 여백 있죠? 위쪽에 여백이 그 원의 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드저스를 딱 키시면은 정확히 이렇게 딱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Y축 스케일이 이렇고요.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아웃풋하고 관계없어요. 이 스펙트럼 자체를 우리 디자인으로 쓰는 거니까. 이건 스케일을 좀 더 올려서 스케일을 2로 볼게요. 저는 여기 스펙트럼 어드저스먼트 좀 그래프가 좀 많이 나오게. 조금 이제 약간 과장되게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잘 됐나요? 일단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요 스케일 Y 값은 지금 마이너스 100. 그거는 요 스케일 Y가 마이너스 돼야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한 120 정도 하면 요 정도. 원이 좀 안으로 작아지고 대략 조절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가운데 맞춰져 있으니까요. 3D 스트로크 켜서 보시면은 정확히 원에 딱 맞을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10초까지는 아웃풋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나올 거고요. 3D 스트로크를 제가
컬러를 조금 줄게요. 제가 약간 노란색으로, 연한 노란색으로 좀 바꿨고요. 띵네스를 3으로 할게요. 띵네스 3, 3D 스트로크. 이거 블렌딩 모드로 합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소프트 라이트 같은 거로 하시면은 이제 색이 겹쳐지니까 소프트 라이트나 오버레이 뭐 중에서 골라 보시면 되겠고요. 오버레이로 하셔도 되고 소프트 라이트